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행편 탑승객에 대한 검사 요건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재무부로부터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 내 주요 고속도로 두 곳의 통행료가 3% 오를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 회장 선거가 단 3일을 남겨두고 막바지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할렘 지역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빌 드 블라즈 뉴욕시장이 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모든 민간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C 등에 따르면 오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We in New York City have decided to use a preemptive strike to really do something bold to stop the further growth of COVID and the dangers it's causing to all of us. 첫 번째 정책은 사기업 백신 의무화 시행으로 모든 사기업의 직원들은 약 3주 뒤인 12월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존슨앤존슨의 경우 1차까지, 다른 백신의 경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18만 4천여 개의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사기업 등 민간 부문까지 전면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And the more universal they are, the more likely employees will say, okay, it's time, I'm going to do this, because you can't jump from one industry to another or one company to another.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universal to protect all of us. 현재 뉴욕시는 이미 시근로자들과 실내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집단 감염 취약시설의 직원들에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도록 하는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성인의 약 82%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오는 14일부터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도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1회 접종만 증명하여도 실내 공공장소 입장이 가능했는데 오는 27일부로 존슨앤존슨을 제외하고는 모두 2회까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뉴욕시장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실내 입장을 위한 백신 접종의 기준을 부스터샷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다 강력해진 의무화 조치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100인 이상 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가 법원의 명령으로 제동이 걸린 것과 같이 이번 뉴욕시의 조치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항공 입국편 검사 강화 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탑승객은 출발 하루 전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행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0시 1분부터 미국을 향해 출발한 항공기를 시작으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했지만 하루 이내로 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는 문서도 수용 가능하며 출발 전 하루 내라고 해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시 비행편이라면 목요일 어느 때나 받은 음성 검사 확인서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대상은 미국 항공 방문객과 이민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린이라도 2세 이상이라면 역시 출발 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검사는 항공 여행객에만 적용되며 육로 및 해상 여행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도착 후에 요구되는 추가 검역 절차는 없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일 비행기, 기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내년 3월 1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개국에서 오는 비시민권자와 지난 14일 동안 그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 확인 사례가 발생한 이후 미네소타, 콜로라도, 뉴욕, 뉴저지 일원 등 줄줄이 유입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만 10명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이 감기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엠퍼런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오미크론이 진화하면서 감기와 혼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약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당 논문의 공동 집필자 벤키 순다라라자는 오미크론 변이와 감기의 현저한 유사성으로 인해 인간 숙주에게 오미크론은 더욱 익숙한 것이며 이에 통상적으로 감염력은 높아지지만 대신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능력이 상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1개국, 미 전국에는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뉴저지와 코네티컷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의 확진자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했다가 지난 28일 항공편으로 뉴저지에 입국한 조지아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지난달에 열린 애니미 NRC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은 모두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파리드 압둘라 남아공 이학연구위원회 소장은 보고서에서 초기 다른 코로나19 변이 환자 대부분이 산소 보충 치료를 받은 것과 달리 대부분의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4일에서 29일의 코로나19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로 최근 18개월간 평균치인 8.5일과 비교해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초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오늘 뉴욕주가 재무부로부터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주가 되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5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자격 요건에 맞는 임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임대인 지원금 승인은 생명줄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대인 중 저당권 포기 위기에 있거나 재산세 혹은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혹은 월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특정 대출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전화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내 주요 고속도로 두 곳에 대한 톨비가 또 오릅니다. 톨비가 인상되는 도로는 뉴저지 턴파이크 고속도로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불과 16개월여 만에 또다시 3% 인상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뉴저지 턴파이크에서는 36%,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27%,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에서 37%씩 통행료가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부터 시행될 인상안에 따르면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경우 종전 1달러 90센트에서 1달러 96센트로 오르게 되지만 현금 통행료의 경우 페니 단위가 아닌 니클로 계산되므로 반올림되면 사실상 2달러가 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의 경우에는 종전 4달러 80센트에서 4달러 9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톨비 인상안은 10년에 걸쳐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톨비를 통해 240억 달러, 또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톨비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당국은 이 두 곳 고속도로의 교량 상판 개선, 도로 개보수와 시설 확충, 서비스 지역 재건 등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국은 통행료 인상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주지사 또는 입법부가 이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매년 1회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톨비 인상은 교통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가깝게 회복될 경우 내년 통행료 수입은 올해 통행료 수입에 비해 약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2년 해당 당국 수입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두 후보들 중 특히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뉴저지 주요 지역의 단체장 및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지난 주말 뉴욕 경제인의 밤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한인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뉴욕 경제인협회와 협력해 비즈니스 엑스포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공동 개최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뉴저지 대한체육회 초청 미팅에선 주민 체육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내 체육 동호회 활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어가진 뉴저지 부동산 협회의 미팅에서도 한인 커뮤니티 내의 주거 문제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뉴저지 해병전후의 원래 모임에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로서 한국 정치의 정파와는 무관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서 회자되는 좌우 논쟁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창원 후보는 연일 뉴저지 주요 지역의 데이케어 센터 및 종교시설, 마트, 그리고 한인 비즈니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브로드 애비뉴 캠페인에서 만난 한 주민은 뉴저지 한인회의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 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되면 온라인에서의 소통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 애비뉴의 한인 식당에서 만난 젊은 2세 및 1.5세 주민들과는 영어로 대화하면서 한인회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한인회에 대한 관심을 적극 끌어내고 제고하면서
앞으로 커뮤니티 내의 유스 그룹들과 연계해 학습, 진학 관련 멘토링 및 한인 차세대들의 피부에 와닿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보고타, 잉구루드, 포트리의 종교시설 및 노인 아파트와 데이케어 센터 등을 방문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안내 상담 및 경로잔치 주최와 같은 한인 시니어 복지 자원 확충을 위해 발로 뛸 것을 다시 강조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노년층 주민들은 시대가 이젠 젊은 세대를 원한다면서 2세 한인 회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한인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막판 열기를 띠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평등한 선택을 위해 선거 당일에는 각 후보의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며 이미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양측 후보에게 선거 캠페인 활동 중 위법한 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하는 통지를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포트리, 리치필드, 리틀페리, 에디슨 H마트에서 실시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뉴욕 지하철 4호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부상당했으며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ABC7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2시 30분경 뉴욕 이스트 할렘에서 지하철 탑승객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사건 발생 15분 전 지하철 6호선에 탑승한 한 무리의 남성들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125번가 역에서 같이 내리며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4호선 급행 열차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그중 남성 2명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용의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그중 한 명은 팔과 다리에 5차례 총을 맞았으며 다른 한 명은 배에 총을 맞아 즉시 할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성명에서 모든 지하철역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용의자는 곧 검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25년 만에 이번 달 중범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보안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horrible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city as far as like crime and gun violence. I'm just hoping that the new mayor, will do something about it because it's really not safe. We take the train every day, like twice a day, 3 times a day, and this is unsecure for us because we need more cops on the subway. If it was more cameras, a lot of people would think twice before they did anything illegal down there.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 NYPD는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범인으로 추정되는 2명의 얼굴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 가구의 정부 지원금 신청 기한이 당초 예정됐던 6일인 오늘에서 내년 1월 초로 연장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4일 뉴욕 피해자 대상 지원 마감일을 내년 1월 4일로 뉴저지 피해 지원 신청 마감일을 내년 1월 5일로 각각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 미비자 가구로 신청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 미비자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주의 경우 맨해튼을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와 나소, 서폭, 웨체스터, 라클랜드, 더체스 등 9개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뉴저지주는 버겐, 퍼세이크, 허드슨, 에섹스, 모리스, 유니온을 포함한 총 12개 카운티가 지정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아이다 재난지역의 피해자를 위해 주택수리, 임시거처, 저금리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의 경우 피해 가구당 최대 7만 2천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재난관리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의 경우 민권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가 지역 정치인 사무실을 방문해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와 중국인 내일협회는 지난 2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 사무실과 존 리우 주 상원의원 사무실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전달문에서 임금 보증 채권 행정명령 폐지와
환기시설 설치 기한 재연장, 환기시설 설치 비용 지원, 견습생 라이선스 기간 연장, 업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그랜트 지원 등 내일업계 생존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에 대해 두 의원실 모두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6,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 추이를 보면 2003년 1만 2천여 명 선에서 2004년부터 급증한 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이후 2만 명 선 붕괴와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 출신의 영주권 취득 건수는 미 전국에서 10번째였습니다. 멕시코가 10만여 명으로 최다였고 인도 4만 6천여 명, 중국 4만 1천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까다로워진 이민 신사와 함께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한인 영주권 취득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IT에서 갱단에 납치된 미국 선교단 중 3명이 추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랍자들이 속한 오하이오주 소재 기독교 단체는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전날 밤 인질 3명이 더 석방됐다며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풀려난 이들의 신원이나 석방 상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나머지 인질들도 풀려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으로 이뤄진 선교단은 앞서 지난 10월 16일 IT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크루아데 부케의 고아원을 방문하고 오던 길에 납치됐습니다. 피랍자 중엔 미성년자 5명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IT 당국은 400마우조라는 갱단이 납치를 저질렀으며 이들이 인질의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들 중 2명이 먼저 석방된 데 이어 3명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아직 갱단에 잡혀있는 이들은 12명이 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